오늘 2024년 1월 2일인데 1월 3일 날 이제 올려둔 영상들이 예약된 대로 이렇게 촥촥 차츰차츰 뜨도록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은 1월 4일이죠.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요즘 같은 때 21세기에 사자를 갖다가 무슨 뭐 죽을 사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막 꺼려하거나 피해가거나 막 그런 숫자를 막 심지어 막 어떤 의미로 사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쵸? 지금 이 시대, 그쵸? 아무튼 그래도 그냥 뭐 미신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제가 예약해둔 영상들이 올라갈 시점은 이제 2025년 제가 앞서 잘못 말씀드렸죠. 2025년 1월 3일 날 이제 뜨도록 예약이 돼 있고 녹화 날짜는 1월 2일입니다. 이제 1월 4일 날로 또 뜨도록 이제 요 영상은 이제 예약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고 말하자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잘못되기도 하고 또 계속 잘못되기도 하고 뭐 계속 잘하기도 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 또 못하기도 하고 그냥 상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기도 하고 막 아무튼 사람은 사람이니까 다 뭐 1월 4일 날 사람은 언제 갈지 몰라 막 이런 거 한다든지 뭐 그렇게 살지만 뭐 이렇게 뭐 사사사 막 이러면서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쵸? 굳이 뭐 웃기고 그쵸? 그게 뭐 무슨 의미인데. 그래서 그냥 1월 4일 분량으로 이제 예약해둔 거라고 치자. 뭐 요 영상은. 그리고 이제 1월 3일로 예약을 걸어놓을 예정인 1월 2일 날 녹화하고 있는 지금 2025년의 두월째 날 영상입니다. 참고로 오늘 유튜브에 이렇게 저렇게 뜬 거 보니까 뭐 애기애기가 돌리니까 교회 관련해서 컨텐츠 이렇게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뭐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고 뭐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 볼 때는 난 진짜 골칫거리거든요. 진짜 세상 골칫거리거든요. 저는 솔직히 페류나 같은 인간이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유명세가 있는 막 되게 훌륭한 인물인데 방구석에서 마약에 쩔은 아들이 있어 뭐 그런 수준이거든. 저는 우리 아빠 입장에서는 되게 수치스러운 존재고 저는 아무튼 뭐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꾸만 수치스러운 존재들이 더 수치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한다고 진짜 들어쳐보지 않겠지만 다들 자기 저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아무튼 나라 꼬라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뭐 1월 2일 날 이렇게 게시 뜬 거 보니까 지금 영상 찍어대면서 살짝 사람들 막 금식 성회하고 뭐 그리스도인들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신년 축복성회 기도회 이렇게 모이고 그러던데요. 뭐 이것저것 이제 자기 삶도 점검하고 또 기도하면서 보내고 금식하면서 보내고 새해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라는 게 있거든요. 12월 31일부터 1월 1일 넘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새해 마지막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로운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마치고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한 번은 참석을 하려다가 안 간 적이 있어요. 제 인생에 딱 한 번. 언제 안 갔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같이 12시에 타종하는 거 보자 그러는 거야. 타종하는 거 보자. 종 치는 거. 근데 그 불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넌지시 그 문화가 갖고 있는 담고 있는 색채가 있는 건데 종교적인 색채도 있고 난 그렇고 너무 싫어갖고 그 내 인생의 최초로 송구영신 예배를 빠졌어요. 제 기억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 중에 최초로. 근데 뭐 다른 교회 예배에 갔었어야 되는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도 불성실했다고 하는 건데 뭐 그러고 나서 좀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구원을 잃어버렸을까요? 지금 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구원 어쩌고 이러냐 이러냐 저러냐 그럴 수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나 또 이제 어떤 분야이든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라든지 어떤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건 첫 번째는 뭘 이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영순이는 일단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덜 일했다. 불충했고 불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똑바로 일 못했다. 내 분야에서. 요거 직업의 세계라는 책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어, 아, 제 생각에 그냥 나 혼자 막 좀 이렇게 와, 그 뭐야 지 혼자 올바로 서 있는 척 하느라고 이거 한번 읽어보려고요. 근데 이게 저작권이 당연히 있으니까 언어만 바꾸고 문장 그대로 읽지 않고 그냥 대강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대형 마트 물건 엄청 많고 이제 입고 담당시키는 사람은 이제 제조하는데 또 이렇게 농촌 거기서 가장 좋고 싼 물건 구해와요. 또 이제 창고에 보관되고 또 창고 담당하는 분들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매장 이제 또 판매원 진열하고 그다음에 또 각 뭐 이제 뭐 말하자면 요플레 당근 그다음에 쇠고기 그다음에 비트 뭐 이런 거 각자 딱딱 물품별로 그다음에 쇼핑 수레가 가득 차요. 소비자 얘기를 거죠. 돈 내고 계산원은 바코드 찍어서 하나씩 물건값 표시되면 합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작은 가게들이 떼요. 팔 물건을 구하러 아침 일찍 도매시장 가서 떼오고 생선가게 주인은 그 다음에 정육점 주인은 또 등등등 이렇게 정육 뭐 목살 삼겹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꽃가게 주인은 열심히 이제 다발로 사와서 그리고 직접 물건을 만드는 상인들도 있죠. 밀가루 반죽 빵, 쌀가루 반죽 떡, 여러가지 반찬, 김치. 이거 김치라고 써있네. 이거 외국 책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생활용품 고치거나 또 외모 가꾸는 사람들도 있다. 구두, 자동차 고쳐주고 미용해주고 파마, 염색도 해주고. 그 다음에 집을 손본대요. 집은 항상 언제나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배관공은 배관을 설치하고 연결하고 목수는 이제 나무로 된 수납장을 만들어 준대요. 마루도 새로 깔고 외국 책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페인트곡은 벽에 난 틈을 잘 막아주고 그 다음에 페인트칠도 이쁘게 해주고 전기기사는 전기선을 설치해준다. 전등도 들어오고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깔고 전기기사가 하는 거 아니죠. 도배사가 하는 거고 장판 도배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목재 화장대 여긴 이렇게 적혀있어요. 목재나 가구 이런 장인은 화장대도 고치고 오래된 탁자나 의자를 오래된 화장대도 고치고 탁자나 의자도 만들고 직접 자기 손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능숙하게 일을 한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사 먹거나 잠잘 때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이 메뉴판을 보여준대요. 주방장, 보조요리사, 설거지 음료 음식 직접 가져다주고 판매대에서 음식 내주고 그리고 좀 목마르거나 살짝 배고프면 패스트푸드점 가고 분식집 가고 집에서 음식 시켜 먹고 피자, 짜장면, 배달, 스쿠터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갔을 땐 호텔에서 자고 안내 직원은 방 열쇠도 주고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설득하는 일 자전거 만들어서 판매하고 마케팅 담당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이너 그림 사진 광고한 카피라이트 성공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TV나 잡지에 어린이용 자전거 선전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리고 홍보 담당자는 그 기자들한테 이제 새로 나온 자전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타보기도 권해보고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기사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영업사원들은 이제 이도시 저도시 가면서 자전거를 많이 팔도록 가게 주인을 격려한대요. 가게 주인이 이도시 저도시에 있죠. 그쵸 맞아요. 공항 조종석에서 이제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비행기를 활주로로 몰고 가서 관제탑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기장이 비행을 책임지고 승무원들은 안전벨트 잘 매게 승객들 잘 매게 하고 항공관제사 조종사에게 비행기가 날아올라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항공관제사는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항구 짐을 싣는 화물선 선장 배에서 제일 높은 책임자래요. 그 다음에 부선장 승무원 그 선원 항구에서는 항만에 있는 노동자들 그 다음에 화물을 배에 뭐 이제 내리고 기중기로 이제 말하자면 컨테이너 들어 올리고 기차역에서는 철도원들이 철도를 움직이고 역장은 기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지 감독하고 승강장에서 역무원이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기차 안에서 검표원들이 승객들이 기차표를 가지고 인지 검사하고 기관사가 신호를 지키며 운전하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기관사는 주의를 해야 되고 그 지금 책 읽다가 생각난 건데 내가 유튜브라든지 혹은 매스미디어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좀 말에서 가시가 돋쳐있는 원인을 알았어요. 제가 들을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았던 그 원인을 알았어요. 아픈 기억이 있는 거야. 자기가 언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보니까 내 생각인가 아무튼 도시 도로 버스 운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시민을 태워 나르고 지하철 기관사가 노선을 따라서 이 역에서 저 역으로 왔다 갔다 하고 버스 절로 그 다음에 택시 손님이 원하는 데까지 데려다주고 트럭 도로를 따라서 화물을 운송하고 그 다음에 화물트럭 운전사는 전국을 다 돌아다닌다. 밤새도록 운전하고 트럭 안에서 잠을 잘 때도 있어요. 우편지변 편지를 배달하고 작은 화물차를 몰고 소포를 배달하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는 1930년대에 미국에 처음 생겼대요. 얼마 안 됐네요.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처음 생겼대요. 대한민국엔 1993년에 처음 생겼대요. 왜 이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1920년대에 비행사들이 우편물을 바다를 건너서 날라다 줬대요. 항공우편.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철도가 1830년 영국에서 이제 개통된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마차들이 사라지고 기차 시대가 열렸대요. 기차 속도는 1시간에 14마일 22.5km였대요. 1시간에. 대한민국은 1899년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처음 열차가 개통됐대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교사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을 도와주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때로 엄격해야 되고 또 장학관의 감독도 받아야 되고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세상을 알게 해주고 읽고 쓰고 세워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한 과목씩 가르치고 교수님들은 학식을 넓히기 위해서 강의를 하면서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 이제 감독하고 또 학생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엄마는 아기를 기다리고 산부인과 의사는 뱃속에 아기가 잘 자라는지 초음파 검진으로 아기를 보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를 받아주고 간호사들도 도와주고 타가소에 맡기면 보육사가 돌봐주고 아기 먹을 것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잠도 재워준대요. 뒤에도 직업 되게 많은데 다음 영상으로 또 찍을까? 아니 그냥 이 영상을 하나로 찍자. 그 다음에 개인 병원과 치과 다양한 개인 병원들이 있대요.
진료를 하는 과목도 다르고, 가정의학과 의사는 감기를 앓거나 다른 통증이, 이게 내가 문장을 그대로 읽고 있네. 아무튼 있는지 보고 또 예방할 수 있게 진찰하고 또 도와주고, 큰 병을 앓고 있거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또 알맞은 치료를 받게 해주고, 병원에 또 접수원, 진료 예약 받고, 어떤 절차 밟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문의, 몸의 특정 부위를 치료해주는 의사들, 안과, 심장병, 그 다음에 피부과, 또 귀, 코, 목, 입, 인후과, 그 다음에 치과, 여긴 여러 가지 기계를 갖추고, 그리고 이를 치료할 때 아프게 하진 않는다,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수한 치과 의사래요. 교정 전문의는 이를 바로 잡아주는 장치를 해서 웃는 모습이 예쁘게 해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 방사선, X선, 다리 부러졌다는 걸 알게 한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마취 전문의가 주사를 놓고 환자는 잠들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외과용 수술로 다리 째고 열고 뼈를 제자리 돌려놓고 상처 꿰매고,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고 간호사가 자주 와서 보고 식사하는 걸 도와주고 씻겨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약사,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고, 안경점에서 안경을 골라주는 안경사, 그리고 안과 의사는 여긴 이렇게 적혀있어요. 옛날에 쓴 책인가봐요. 안과 의사는 처방해준 도수를 처방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경사가 안경을 맞춰준대요. 언어치료사도 이 정도 때도 있었나 보죠. 말을 더듬거나 혀 짧은 소리 할 때는 언어치료사가 말을 잘할 수 있게 연습을 시켜준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마사지를 해서 지친 근육을 풀어주고, 삔 발목, 부러진 팔, 다리는 운동을 통해서 재활 훈련을 하도록 하고. 근데 이거 제가 고서점에서 샀거든요. 오래된 헌책방. 위험해서 구해요. 경찰관들은 사람들 보호하고 범죄를 조사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데모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일하는 큰 사고를 맡아서 처리하고, 해수욕장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소방관 119 구조대원은 화재, 홍수, 또 여러 사고가 있을 때 달려옵니다. 이렇게 적혔어요. 그 다음에 소방관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출동 준비가 돼 있다. 군인들, 위험에 처한 다른 나라를 지킨다. 비행기, 탱크, 또 커다란 배를 조종한다. 의사, 요리사, 정보처리 기술자, 특별한 일들을 하는 군인들도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법과 관련된 직업. 여기 뭔가 이렇게 영화에서 나왔을 때 막 이렇게 법정에 막 이렇게 휙휙 적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 법복을 입은 사람이 보여요.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읽는 거 맞나? 아무튼 일러스트레이트가 맞나? 일러스트가 몰라요. 아니, 한 사람이 돈을 훔쳤다고 고발당했다. 그래서 검사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하고, 검사는 증인들을 신문하고 증거를 모아요.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고, 변호사는 이제 그 고소를 당한 피고를 도와서 변호도 하고, 그다음에 피고가 돈을 훔친 건 사실이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제 변호를 해준대요. 이 문장은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볼까요? 변호사는 고소를 당한 피고를 도와 변호합니다. 피고가 돈을 훔친 건 사실이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한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도 조금만 더 문장 그대로 읽을게요. 그래도 검사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도둑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서기는 재판에서 이야기된 말을 모두 기록합니다. 그다음 이제 판사가 피고에게 벌금형을 물리고, 벌금을 안 내면 이제 피고의 집으로 찾으러 간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는 1950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이루어졌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우리나라라고 적혀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읽었고, 여자 경찰 군인도 많고, 간호사, 보모를 직업하는 남자들도 많다. 헌병, 경찰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헌병은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다.
그다음에 소방서 119 구조대원들 재빨리 출동해서 불을 끄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낸다. 그다음에 계획하고 조언하고 제작하고 이게 몇 개 직업마다 조금 챕터가 앞에 하나씩 있거든요. 제목이. 아무튼 요건 제가 요것만 읽었는데 나라를 위해 일해요. 정부는 나라를 다스리고 또 모든 국민이 교육받고 치료받고 보호받고 이동하기 편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해준다. 공무원은 정부를 위해 즉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한대요. 그리고 세금 걷는 일은 세무공무원이 맡아서 하고 세관원은 이제 나라 안팎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화물들을 검사를 하고 마약이나 보석 밀매를 막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세관원, 군인은 공무원이다. 또 교사, 경찰, 우편, 집배원, 철도원이나 정부 부서관리들도 대부분 공무원이다. 이 챕터 맨 끝머리에 있는 글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부터 읽어볼게요. 있다. 맞나? 있다. 있다. 대한민국엔 두 종류의 세금이 있다.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는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건 아니고 살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내는 거다. 간접세는 물건 살 때 저절로 내게 돼 있어서 구입하는 물건마다 세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는 5천만 인구에 90만 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이제 언제 통계인지 모르지만 이제 예컨대라고 적혀있어요. 프랑스에는 약 6천만 인구에 540만 명의 공무원이 있대요. 대한민국은 5천만에 90만의 공무원, 프랑스는 6천만에 540만 명의 공무원. 그 다음에 컴퓨터 전문가들 1999년에 엄청난 일을 해야 했다. 왜냐면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만을 인식하도록 원래 만들었었는데 1900 빙빙 이렇게. 근데 2000년대가 되니까 1월 1일을 이제 1900년 1월 1일 이렇게 인식하지 않도록 모든 컴퓨터를 점검해야만 했대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자동차 생산 라인은 19세기 말에 미국 디트로이트시에서 최초로 생겨났다고 적혀 있어요.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뭘로 유명하죠? 몰라요 잘. 아무튼 그리고 다시 안에 있는 챕터를 볼게요. 은행에서는 나라를 위해 일해요. 그 다음 챕터예요. 은행은 고객을 돈 맡아 관리 빌려주기도 하고 창구에서는 수표를 입금하거나 돈 찾으러 온 손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은행원은 은행의 모든 계좌를 그날 정확히 정리를 하고 증권 중개인은 증권을 사고 팔고 그리고 전화 상담원은 전화로 고객들이 부탁하는 일을 해줘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보험 설계사는 고객에게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하고 보험회사는 집이 불에 타거나 창고에 도둑이 들었거나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보험금 내주고 그 다음에 고객은 평상시에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회사 입구에 들어가면 친절한 안내원이 방문객을 맞이해서 안내를 해주고 사장은 회사의 대표이고 회사를 운영하죠. 기업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서는 사장의 우편물 전화를 대신 받고 약속을 잡기도 하고 회계 담당자는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고 사용하는지 계산하고 인사 책임자는 회사에 새로이 들어올 사람을 면접하고 뽑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 기술직 직원 엔지니어들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다. 그래서 수학, 물리, 화학 분야의 밝은 창조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 기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창조적이라고. 비행기, 다리를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로봇, 자동차, 약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머릿속에 안 넣으면서 그냥 읽고 있어요. 컴퓨터는 곳곳에 쓰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수도 있고 비디오 게임이나 CD롬을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쓸 수 있고 무선 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정비사는 쓰임새에 맞게 컴퓨터를 조립하고 설치하고, 프로그래머는 컴퓨터 언어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트워크 관리자는 다른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더 잘 쓸 수 있도록, 컴퓨터를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바이러스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안 전문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그리고 웹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동차 회사는 개발 담당자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차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차를 원하는지 연구하고, 아름답고 안전하고 빠르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갖고 컴퓨터로 새로 만들 자동차 이제 디자인한 다음에 공장에서 엄청나게 큰 로봇, 그다음에 모터, 차, 몸체 이런 걸 다 조립하고 페인트 칠하고, 또 담당하는 기사가 로봇을 조작해서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플라스틱 계기판 그리고 의자, 그건 플라스틱 기술자가 만들고, 전기 기술자는 자동차의 전기회로 에어컨을 설치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 건설 현장 건축 설계사가 도면을 그리고, 아무튼 뭐 쭉 적혀 있어요. 건물은 몇 층으로 뭐 발코니가 있게 하고 지붕을 어떻게 세우고 등등등. 굴착 기사는 기초 공사를 위해 땅을 파고, 현장 소장 건물 짓는 모든 사람들을 지휘를 하고, 콘크리트 공은 벽을 세우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 이제 붓는다 이렇게 적혀 있고, 아주 높은 공사장 위에는 기중기 기사가 기중기로 철근을 들어 올린다 이렇게 적혀 있고, 목수가 만든 버팀목, 그대로 읽고 있는 내가 지금. 아무튼 목수가 만든 버팀목 위에 이제 기와로 지붕을 덮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그림에는 기와가 없거든요. 여기 한글로 적으면서 아마 적절하게 바꿨나봐요, 김치 얘기도. 그리고 건물 배관공, 전기공, 샤시, 그쵸? 샤시공, 도장공, 실내 장식가 기술자들이 건물이 세워지면 마무리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된 건물은 사고 파는 부동산 중개인이 맡아 한다. 이 챕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땅과 바다에서 농부는 밭 갈고 씨 뿌려 농작물 기르고 곡식 야채 거두고, 그 다음에 또 달걀 얻으려고 닭 기르고, 고기 우유 얻으려고 돼지 소 양 기르고, 그리고 농사일 힘든데 성능 좋은 기계 도움 받고, 그래 밭을 가는 기계 있고, 또 이금표를 다 잘라서 탈곡하는 기계도 있고, 소젖 짜는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영식업자들은 바다에서 물고기, 긴 미역 기르고, 어부는 커다란 그물 고기잡이 배를 타고, 그리고 물고기를 얼음에 재어서 한국까지 가지고 온대요. 배에서 곧바로 얼릴 때도 있대요. 그 다음에 숲과 식물을 돌본대요. 산림연구원, 숲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다. 숲을 늘 관찰하고 숲의 생태에 대한 연구를 한다. 나무가 많다. 숲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때 나무를 쳐내는 벌목원도 있다. 절단기로 나무를 자르고 죽은 나뭇가지를 치우기도 하고, 산불 감시원은 산에 불이 나지 않는지 살핀다. 그리고 산불이 나서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는 일이 드물게 생기기도 한다. 원예사는 야외에 있는 묘목, 그 다음에 온실 안에 있는, 따뜻한 온실에 있는 정원, 가수원, 또 숲에 심을 작은 나무들을 기른다. 식물치료사도 있대요. 식물치료사는 나무가 썩지 않게 병들지 않게 나무를 돌봐주고, 조경사는 나무를 보기 좋게 심고 공원, 광장 등 꽃밭과 숲을 꾸민다.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수의사, 잠깐만요. 수의사는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동물 돌보고, 전염병 예방주사를 놓기도 하고, 아플 때 수술도 해주고,
동물원에서는 아기 사자가 태어나는 걸 도와준대요. 동물학자가 들판의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연구한다. 그 다음에 경주말을 몸집이 작고 가벼운 기수가 우승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말을 타고 달린다. 또 큰 경기에 참가하기 전에는 여러 달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말을 훈련시키고 마구간을 청소하고 말에게 먹이 주고 말 준비시키는 거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강아지는 훈련받으면 길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다. 개이죠. 강아지가 아니라. 아무튼 자라난 개가 그러겠죠. 그 다음에 눈사태로 눈더미에 묻힌 사람, 무너진 건물에 사고로 깔린 사람 찾아낼 때도 있다. 조련사는 구조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끌어준다. 그 다음에 환경을 보호한대요. 환경기술자, 위생사, 땅, 물, 비료, 농약으로 안 더럽혀지게 하고 공기 안 오염되게 하고 조사한대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 지역공원 모두 다 보호를 받는다. 그러고 공원 관리는 공원 안의 자연을 보살피고 방문객에게 자연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기상학자, 비, 폭풍, 가뭄이 언제 올지 미리 알 수 있다. 화산학자는 화산학자도 있어요. 언제 화산과 용암이 새를 뿜어낼지 알려준다.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지질학자는 지구 표면이 움직여 지진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알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스포츠를 한다. 신기록 세우고 운동 경기에 우승하는 것이 직업인 경우도 있다. 축구, 야구, 테니스 선수, 권투 선수, 자동차 경주 선수. 운동하고 돈을 받는 전문적 선수들도 있다. 감독, 코치, 그 다음에 운동선수에게 조언. 선수가 생활하는 거, 건강, 먹는 것들 보살펴주고 감독과 코치는 엄격할 때도 있지만 선수의 사기를 높여줄 줄도 안다. 사격, 스쿠버 다이빙, 스키, 태권도, 래프팅 특정 스포츠를 가르쳐주는 강사도 있대요.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는 학생들에게 체조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리 근육 힘을 쓴대요. 산악 가이드,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 밧줄, 피켈, 아이젠, 장비를 잘 갖출 수 있게 도와주고 산길, 빙하, 암벽으로 안내, 산악 가이드, 믿음직스러운 안내자, 자연의 위험에 대한데요. 수영 강사,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수영장, 이제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 그 다음에 영화에서 스턴트맨은 배우 대신 말이 마구 날뛰면 자동차가 날아간다. 아니 뭐라고? 영화에서 그 다음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위험한 장면을 찍는다. 스턴트맨은 고개사이고 운동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아슬아슬한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잠수복을 입은 잠수부가 있다. 보물을 찾는 걸까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보물을 찾기보다 주로 일을 한대요. 잠수부는 바다 밑에 전선을 설치, 관을 연결, 가라앉은 배를 끌어올리는 일을 한대요. 응? 이거 언제 나온 책이지? 잠깐만. 초판 발행 2004년 2월 15일, 초판 사쇄 발행 2006년 2월 20일. 원래 그런 일도 하겠죠. 뭐 가라앉는 배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죠? 맞아. 근데 바다 밑에 전선도 설치해요.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바다 밑에 전선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와, 뭐 여기 나온 거니까 완전 거짓말이 아니겠죠. 잠수부가 바다 밑에 전선을 설치하면 해서 수압도 엄청날 텐데 거기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전선을 설치하고 관을 놓는다고요? 먼 곳을 돌아다녀 여행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늘 편한 건 아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관광 안내원은 관광 코스 계획, 호텔 예약, 그리고 관광객들 이끌고 다니고 구경하는 곳 설명해주고, 사진기자, 전쟁, 재난지역, 오지까지도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있고, 먼 곳에서 일하는 일들을 사진으로 생생하게 보여준대요. 그 다음에 과학자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고, 지질학자는 극지방에서 지구의 변화에 관해 연구하고,
인류학자는 아마존 밀림에 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고고학자는 땅이나 바다 속에 묻혀있는 도시 흔적을 찾습니다. 고생물학자는 선사시대 인간, 동물에 관해 연구한다. 의사, 교사, 기술자들,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등등. 그래서 태풍, 기아,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 도우러 갈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서 수술도 하고 캠프를 세우고 우물을 파기도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만 해도 열에 67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40년쯤 지났는 데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안 되는 비율 9%가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 세관호는 항구나 공항에서 훈련된 개로 이제 냄새로 마약 구러미, 그다음에 폭탄을 찾아낸다. 그다음에 기상학자. 고대에도 이름 알려진 기상학자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위성 덕분에 대기, 구름, 비를 관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상학자 일이 훨씬 쉬워졌다. 이렇게 적혀있고, 그 다음에 인도주의 단체 가장 유명한 적십자 1863년 스위스에서 앙리 디낭에 의해서 세워졌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던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나서 적십자가 만들어졌대요. 스위스에서 1863년에. 그 다음에 알려주고 즐겁게 해주고 창조해요. 여기 일러스트가 뭐가 그려져 있는 걸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가 아니라 말해줄게요. 이렇게 헤드셋 쓰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분, 눈으로 카메라 이렇게 딱 대고 집중해서, 그 다음에 무용수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무용하는 분. 책과 함께 일해요. 작가는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 또는 실제 일어났던 얘기를 써요. 가끔 작가가 틀린 게 쓴 거는 교정자가 꼼꼼히 고쳐요. 사파가는 얘기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풍경이나 사물을 그려요. 책이 나오려면 책을 제작하고 인쇄하고 판매를 계획하고 그리고 진행해요. 출판업자가. 편집 디자인은 책을 읽기 좋게 한쪽 글, 그림 배치해요. 또 인쇄하고 재본하면 책이 완성됩니다. 서점에서는 책을 팔아요. 서적 판매원이 책에 대해 잘 알고 있어갖고 책 살 때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면 책을 빌릴 수도 있어요. 사서가 책을 고르는 일을 도와주기도 한대요. 소식을 알려줘요. 기사는 소식을 알려준대요.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신문에서는 글, 사진, 소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는 사건 현장에서 녹음한 생생한 소리 증언을 들을 수 있고, 또 텔레비전에서는 화면도 볼 수도 있어요. 방송 카메라맨은 촬영을 하고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앵커는 알려줄 소식을 글로 간추려서 텔레비전 그리고 라디오에서 뉴스를 읽어준다. 그 다음에 논설위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편집 담당 기자는 기사를 다시 읽고 컴퓨터로 이제 뉴스페이퍼의 신문의 각 면을 편집을 한대요. 그리고 모든 기사는 편집국장 아래에서 일한대요. 신기한 서커스. 알록달록한 색깔의 큰 천막 안에 서커스 단원들이 공연을 한대요. 아이들, 어른들 공연을 보면서 감탄해요. 고개사, 마술사, 호랑이 조련사, 광대 모두들, 그리고 두려움, 위험을 이겨내려고 많은 연습을 했대요. 이미 악사는 묘기를 부리는 서커스 단원 옆에서 경쾌하고 신나게 음악을 연주하고 등등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개사, 또 마술사는 기묘한 손재주를 부린대. 제 두뇌가 빠개졌어요. 공중에서 아니 지금 이 책에 나온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 줄타기 고개사, 그네타기 고개사, 자전거 타기 고개사는 공연을 하고, 모든 서커스 단원들은 날마다 첫 공연을 하듯 최선을 다해서 관객들에게 뛰어난 재주와 익살스러운 재능을 보여줍니다. 연극이나 영화, 무대 뒤에서 영화배우나 연극배우는 연출가의 지휘 아래 영화, 그 다음에 연극, 자기가 맡을 역할을 연기한다. 의상 디자인은 배우가 입을 옷을 만들고, 분장사는 배우를 역할에 맞게 꾸며주고 가발을 씌우기도 하고, 또 무대 장치가는 배경이 될 거리, 건물, 자동차를 그리고 무대를 꾸미고,
촬영 기사는 카메라 뒤에서 감독의 지시를 기다린다. 배우의 얼굴을 크게 잡거나 자동차를 멀리 잡아 촬영한다. 촬영 안대는 스크립트와 각 장면의 세세한 내용, 촬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노래를 직접 만든 가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가사와 곡을 만들어주는 작사가 작곡가도 있고. 여기 어떻게 적혀있는지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기 노래를 직접 만드는 가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사와 곡을 만들어주는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부탁합니다. 이게 정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싱어송라이터라는 단어가 왜 필요해요? 립싱크란 단어는 한국에만 있는 걸걸요? 안무가는 어떤 내용으로 무용을 할 건지 생각해내고 무용수들을 가르친대요.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지휘봉으로 단원들에게 연주곡과 연주곡의 박자, 그 다음에 강조해야 될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최신 유행을 만든대요. 새로운 옷을 만들려면 옷감이 있어야 되고, 옷감의 색깔, 무늬, 섬유 디자이너가 만든대요.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이너는 스케치, 견본을 만들고, 재단사는 옷본을 맞춰서, 옷본이라고 하는군요. 옷본에 맞춰서 옷감을 자르고, 재봉사는 재봉틀로 바느질한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다음에 유명 패션 디자이너 패션쇼를 열고, 모델들은 새로운 옷을 사람들에게 선보입니다. 그 다음에 멋진 예술가들, 화가는 붓과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가는 끌로 돌덩어리 얼굴을 조각하고, 그리고 언젠간 이 사람들이 유명해지겠지,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다음에 큐레이터는 화가나 조각가의 작품들을 골라서 전시 계획을 세운다. 미술품 수집상들, 유명 예술 작품들을 모아서 판다. 그 다음에 예술관 관장이 작품 사겠다고 할 수도 있다. 또 예술 작품이 훼손되면 미술품 보건가가 감쪽같이 고쳐준대요. 그 다음에 한창 연구 중이라고 한다. 한창 연구 중이에요. 학자들이 없었다면 우린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거고, 못했고, 그 다음에 예방주사도 못 맞았을 거고, 인간이 달에 가는 건 더더욱 불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참으로 위대한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역사학자는 비석 새겨진 말, 옛날 사람들의 손으로 적은 글, 해독하고, 이집트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냈대요. 인류학자들은 사람들의 관습, 신앙, 기술을 연구한대요. 생물학자는 생물, 식물, 동물, 인간을 관찰하고 연구한대요. 생물학이나 원자공학 분야의 몇몇 연구자들은 아주 위험한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진 보호복을 입어야 한대요. 우주복 같은 거죠. 그쵸? 천문학자는 하늘을 관찰하고, 우주복 같은 거는 이 책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천문학자는 별이 왜 빛나는지, 태양이 왜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지 알고 있대요.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냥 뭐 내용 그대로 그냥 제 말로, 이게 광고가 되나요? 이 책에 대한? 아니면 비방이 되나요? 되게 좋은 책인데? 알고 있나요? 손으로 책을 베껴 쓰는 대신에 그대로 읽어야지. 책을 인쇄하는 건 진짜, 근데 이 책을 쓴 사람들이 해킹범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15세기 중반에 인쇄술을 발명한 건 독일인 구텐베르크였다. 비텐베르크인 줄 알았는데 구텐베르크였군요. 글자판 활자를 만들어 짜맞추고 잉크를 붙여 종이에 찍어냈다. 와, 인쇄술이 처음에 이거였군요. 난 그냥 인쇄술 발명 그러길래 그냥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오른 게 그냥 인쇄기. 약간 좀 구식이겠지, 구식이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롤러 다 달려있고 이렇게 쫙쫙 이렇게 가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인쇄술 발명은 그 말 그대로 활자, 짜 맞춰서 잉크를 묻히고 종이를 찍어냈다. 이게 인쇄술이군요. 15세기 중반에. 근데 여기 이렇게 적혀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보다 앞선 1403년에 이미 구리 활자인 개미자를 만들어냈다. 개미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인쇄술 발명은 한국이 더 빨랐는데 왜 서양이 훨씬 더, 어차피 글자니까 문물이 더 발달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난 종교인이니까 그런 발언 하는 거야. 그러고 지나가도 돼요.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시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 미국에서 처음 생겨났다. 1968년 군인들이 비밀리에 연락하기 위해서 전화선으로 컴퓨터를 연결한 거. 그 이후에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국의 과학자들이 5개의 슈퍼컴퓨터 센터를 연결해서 사용한 것이 인터넷으로 발전됐다고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었어요. 제 방에 적혀 있어요. 옆에는 제가 거울 위에다 올려놓은 팻말이 있어요. 영원한 축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 God of Israel Bible.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것도 적혀 있고, 그 아래 거울 맨 윗면에 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배다른 형제가 있는 한 친구가 나한테 준 거예요. 배다른 형제인가 같은 형제인가 아무튼 따로 사는, 엄마가 지적장애라서 버림받은, 엄마랑 같이 사는, 엄마를 보양하고 사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주변을 도는 우주 비행사는 과학자래요. 그리고 동시에 우주선의 시험 조종사이기도 하대요. 우주선 안은 무역 상태고 우주 비행사 운동을 할 때도 몸을 묶어서 한대요. 그리고 양치질도 입안에서 치약을 뿜어서 한대요. 이거 되게 그 뭐지? 글이 끝났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예요. 이 책 글이 오밀조밀하게 그 투는 되게 좋은데 뭐 이것도 직업의 세계라는 거 하나니까 그럼 뭐 제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네요. 이 시리즈 있네, 이렇게 있네.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막 과학학습 만화 요즘 같으면 Y 시리즈, 그것도 꽤 오래됐지 Y 시리즈도.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비슷한 거보다는 뭐 디테일하지 않다,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떤 윤곽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적어놨다. 물론 수준이 이게 뭐 더 저학년용이겠지, 뭐 유치원생 뭐 이렇게겠지.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어떤 학습 만화라고 적혀있는 그거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어떤 주제가 있으면 뭐 분자, 원자, 소립자, 아니 그 다음에 또 뭐 인체의 신비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뭐 천문학이라든지 뭐 어떤 분야 이렇게 쫙 있으면 왜 시리즈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내용이 물론 이게 단계가 있지만 어차피 아무튼 되게 집요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걸 정신병 취급해서 편집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편집증은 뭘 의미하는 정신병에 대한 얘기지? 잘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그거 말고 아무튼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되게 자세해요.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조목조목 대강 여기까지만 이렇게 알고 지나가도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봐도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설명을 해도 이런 것만 빼놓고 다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근데 Y라는 책 솔직히 한 권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봤는데, 내가 그냥 넌지시 그냥 혼자 대강 추정을 하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도 있거든요. 이원보 교수님이 쓰신 거. 그거 제가 어렸을 때 좀 읽어봤는데 그것도 만화로 만들어졌지만 되게 자세해요, 디테일해요. 근데 Y 같은 거는 내가 안 보긴 했지만,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길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아마도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간 것보다 현저히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겉에서 좀 이렇게 들어가다 말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썼을 거다 아마. Y라는 책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럴걸. 시리즈가 많긴 하지만 Y라는 책도 아마 그럴걸. 아마도 그럴걸. 왜냐면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를 스스로 더듬어 보면, 만화 영화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옛날에 나오는 만화 영화 수준이랑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과학학습 만화랑 비슷해. 스토리 전개나 어떤 그 디테일이, 그리고 그림체도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 근데 좀 더 지나고 나서 이제 만화 영화들 막 대강 이렇게 뜨는 것들, 이렇게 요즘 뭐 볼 기회도 없지만 뭐 벌써 수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뭐 10년도 더 넘은 전이라도 만화 영화들도 보면 이제 국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보면 TV에서 나오는 게 많았어요. 옛날엔 거의 다 일본 거였는데, 근데 국산 거가 좀 이렇게 그림체 자체에서부터 스토리를 이렇게 유심히 안 봐도 뭔가 좀 이렇게 두루뭉술한 대로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고, 그 Y 책 시리즈도 이렇게 캐릭터나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체가 이렇게 비스무리해, 이렇게 그 느낌이 아마 그래서 내용도 그럴 거다. 난 그냥 뭐 근거 없는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저작권 있어? 요 채널에 지금 15분이 넘었으니까 요 채널에 올리는데, 요 채널 뭐야 저작권 침해한 거 엄청 많죠? 뭐 채널 언제 갑자기 싹 다 폭파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듣고 싶지 않은 거 열심히 듣고 처먹고 있었잖아요. 처지랄 난 미친 애기모들아. 다시 나랑 만날 생각하지 마라.